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5세대 필러 시술을 하면요,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세요. 크게 달라진 거 모르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을 거예요. 야, 너 얼굴 좋아진 것 같다. 야, 너 젊어 보이는데 뭐 했어? 당신만의 피부 정답, T1 클리닉 김태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도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미용의학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필러 시술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지만 뭐 예전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맨 처음에 필러가 나왔을 때는 주름을 펴는 용도로만 우리가 썼었어요. 그때 주름 펼 때 보톡스보다도 필러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필러를 더말 필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미스, 진피층에 주입을 해서 주름을 펴는 용도가 처음에 우리의 필러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품이 발달을 되면서 제품의 라인업이 다양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한 브랜드 안에서도 소프트한 필러, 미디어급 필러, 하드한 필러, 이런 필러들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소프트한 필러를 그냥 주름에 더미스만 채웠었는데, 미디어급과 하드한 급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다른 레이어에도 넣을 수가 있게 되고, 나오는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코 필러를 할 수 있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2세대로 모양을 만드는 필러들이 됐던 거죠. 이마도 만들 수가 있고 팔자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3세대에서 볼루마이징 필러라는 개념이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타난 게 HA 필러 시술이 지방 이식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앞볼이나 꺼짐이나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HA 필러로 모든 게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볼륨 필러의 시대, 이때가 3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4세대에 와서는 조금 더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로 틀어졌냐?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소프트한 필러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필러들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은 레스트넨에서는 비탈이나 비탈 라이트가 있을 거고, 주비점에서는 스킨바이브가 있을 것이고, 멀츠, 벨로테로에서는 리바이브라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뭐 국내 슈젤에는 뭐 바이리즌이라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스킨 부스터용 물광주사용 필러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유행을 하면서 이 시술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스킨 부스터용 HA 필러들, 이게 4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필러를 열심히 하는 의사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겠죠. 제가 사용하는 5세대 필러 방법은 저는 두 가지로 보통 규정을 쳐요. 이거는 리프팅 필러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개선을 해주는 필러다. 둘 다 저는 안티에이징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티에이징이 그러면 우리가 울세라 썸하지만 안티에이징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 노화 과정을 다시 조금 반대로, 내 지금 얼굴을 5년 전 얼굴처럼, 더 나아가면 10년 전 얼굴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게 안티에이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얼굴에서 약화가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볼륨이 빠져서 지방이 빠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뼈의 구조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다시 예전 모습처럼 복원을 해주고 서포팅을 해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리프팅처럼 보이고, 그게 구조적인 부족함을 다시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5세대 필러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필러 시술인 것 같아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5세대 필러 시술을 하면요,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세요. 크게 달라진 거 모르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을 거예요. 야, 너 얼굴 좋아진 것 같다. 야, 너 젊어 보이는데 뭐 했어? 그럴 때는 그냥 나 살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면서도 내가 다시 예전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5세대 필러 시술. 그러면 이 시술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미용하는 의사들한테 중요한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펑셔널 리가먼트 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측면에서 얼굴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뒤쪽은 고정된 영역이고 앞쪽은 무버블한 영역,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영역, 이렇게 두 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리가먼트의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인대들이 이제 우리 얼굴에서 합쳐져서 이 두 영역이 구분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 두 영역을 각각 건드려요. 근데 뭐가 첫 번째로 중요하냐면은 펑셔널 리가먼트 라인에서 고정된 영역, 이 뒤쪽 영역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위를 먼저 채워서 개선을 해야 우리가 얼굴이 좀 더 업이 되고 리프팅 느낌이 들고 고정된 느낌이 든다.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보통 우리가 불독살, 여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고민되면 우리 보통 뭐예요? 안면거상 수술하거나 실리프팅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겼을 때는 당기는 게 여기를 당기지 않았죠, 우리? 여기를 당겼잖아요. 여기를 개선시키고 싶은데 여기를 당긴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절반을 나눠서 앞쪽 포인트를 개선하고 싶을 때 뒤쪽을 먼저 고정해서 만들어주자. 근데 우리 안면거상이나 실리프팅 할 때는 항상 이 개념을 했잖아요. 필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은 필러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뒤쪽 영역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두 포인트예요. 관자, 귓볼 꺼짐. 관자를 먼저 채우게 되면요, 그냥 여기 볼록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 눈썹 끝부터 살짝 이렇게 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업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실리프팅 할 때도 관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똑같이 관자에 쓰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관자 필러라고 할 때는 눈 옆에 우리 관자에서 가장 꺼진 부위를 볼륨을 넣는 목적으로 했었어요. 이거는 모양을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제가 관자를 넣을 때 넣는 부위는 보통 여기 이렇게 두 부위를 넣거든요. 이 부위가 리프팅, 펑셔널 리거먼트에서는 중요한 부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쪽이 좋아질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사각형 부위가 있어요. 만져보면 살짝 꺼져 있으세요. 그럼 그 부위를 채우면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뒤쪽을 먼저 양쪽을 다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잡아주고 이렇게 구조적인 걸 먼저 뒤쪽에서 해결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보는 부위가 있어요. 사실 동양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제가 생각하는 앞볼과 눈밑 꺼진 부위예요. 팔자주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요 라인이 싫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볼록하니까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을 해서 오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볼록한 부위 위를 한번 보세요. 측면에서. 그러면 거기 꺼져 있을 거예요. 팔자주름을 없애러 왔을 때 이 볼록한 느낌을 안 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볼록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팔자주름을 채워서 볼록한 걸 안 보이게 할 거냐, 이 위를 채워서 볼록한 느낌을 안 보이게 만들 거냐 해서 90%의 경우에는 이 위를 채워야 돼요. 제 영상에서 팔자주름이 고민일 땐 팔자 필러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눈밑, 앞광대 부위, 앞쪽을 채워져서 이 볼록한 느낌을 없애주면은 처진 느낌이 없어져요. 또 하나, 옆볼 꺼진 부위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속된 말로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 여기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질 때 중요한 거는 이 불독살 라인보다 위쪽, 특히 이 광대 꺼짐으로 바로 아래쪽을 채워서 업이 되는 느낌을 줘야 돼요. 또 하나, 마리오네트 부위. 지금 귓볼 꺼짐으로 먼저 채웠고 옆볼 꺼짐을 채웠는데 아래도 채워줘야 되죠. 요거 하나 볼록했으니까 나머지 세 개 부위를 채워서 매끈하게 만들자. 사실 지금은 높이 차이를 주자는 거로 매끈하게 만드는 걸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5세대 필러의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에요. 이 부위들을 골고루 적당하게 채워주죠. 그러면은 꺼진 느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처진 느낌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5세대 필러에서는 체크해야 되는 부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위만 잘 알면은 우리가 리프팅 필러 시술, 5세대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달라 보이는 거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필러 시술의 진화예요.